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미국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연일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영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아니 왜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영 힘을 쓰지 못하는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인데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같은 기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살짝 매출액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부터 다시 꺾이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이때 엔비디아가 매출이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하죠.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의 사업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마이크론입니다. 2019년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44%로 1위, SK하이닉스가 30%에 조금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20.8%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는 3사의 과점 시장이다. 그간 수많은 치킨 게임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업이 이 3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확인해보면 D램이 한 66%, 낸드 플래시가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두 제품이 마이크론 전체 매출을 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방 산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컴퓨터 앤 네트워킹이 40%가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이쪽에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엔비디아의 사업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를 만드는 업체예요.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CPU는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PU고, GPU는 예전에는 이 CPU의 보조장치 정도의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PU가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는, 여기에 적합한 반도체가 바로 GPU라는 것이죠. 일단 CPU와 GPU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ALU라고 해서 이것이 산출 연산 처리 장치예요. 여기에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로 명령어가 발생을 하면 이 컨트롤 유닛에서 그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캐시는 중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담는 역할을 합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직렬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처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번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처리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은 차례차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리해야 할 명령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GPU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구조가 ALU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컨트롤 유닛, 캐시도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GPU는 병렬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은 CPU에 비해서 상당히 늦습니다. 하지만 병렬 처리, 한꺼번에 대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할 명령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GPU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CPU 같은 경우엔 비행기 몇 대가 화물을 실어 나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실어 나를 수 있지만은 비행기 몇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짐을 단시간 내 빨리 옮길 수는 없죠. 하지만 GPU는 기차 1000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차가 느리죠. 하지만 기차 1000대가 수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면은 당연히 비행기보다 빨리 실어 나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연산을 해서 그 상황에 최적화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PU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방 산업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래픽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게이밍 수요가 거의 절반을 차지를 해요. 하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이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데서 계속해서 서버를 증설을 하고 있죠. 자, 이쪽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인공지능 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는 당연히 자율주행 솔루션.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GPU가 또 하나의 최적화된 장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시장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GPU 시장의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한 60%에서 70% 정도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위 업체는 AMD입니다.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두 기업의 사업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램과 롬으로 나눌 수 있어요. 램은 휘발성 메모리,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램에서 대표적인 건 D램이죠. 그 다음에 롬에서 대표적인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실제 종류도 별로 없고 쓰이는 품목도 D램과 낸드 여기에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사가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 개사 역시 만드는 제품이 상당히 비슷하고 매출 비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가전, 스마트폰 이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거의 비슷하다. 실적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처럼 제품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컴포넌트, 아날로그 IC, 로직 IC, 옵티컬 세미컨덕터 등등 이거 하나하나를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간에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반도체인데 시스템, 즉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론, 연산 이런 것들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의 두뇌, 그리고 컴퓨터의 두뇌, 스마트폰의 두뇌 이런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각각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눈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리고 음향을 듣고 해석하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의 과점 시장이었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자 그 다른 제품군별로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를 한번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오죠.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자일링스의 주가를 가지고 왔는데 같은 기간 주가가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승승장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같은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업체라도 그 만드는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업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지 아니면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든다면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반도체를 만드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비직관적입니다. CPU, GPU, 그 다음에 ALU 이런 용어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구조를 들어도 자료를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반도체가 어느 전방 산업에 쓰이는지. 가령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간다.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트래픽이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이 앞으로 성장을 하면 성장을 했지 쇠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 기업은 괜찮겠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냐,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1등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본력이 있는지, R&D 역량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의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중간중간에 괜찮은 기업들을 M&A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M&A를 하기 위해선 자본력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최근에 ARM이 또 매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것을 인수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자본력이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착안을 하셔서 기업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기업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